결혼하고 나니까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평이더라고요. 시댁이랑 친정 이 두 글자만 나와도 공기가 싸해지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서로 눈치 안 보려고 따로 만든 통장이 오히려 폭탄이 됐습니다. 저희는 30대 중반 부부이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인이에요. 원래 저는 실수령 300만 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은 4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투잡으로 여러 분야를 도전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직장 포함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집값이 서울처럼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소비도 크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과 투자에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수입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소비를 확 늘렸다가 나중에 수입이 줄어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바로 양가 부모님께 드릴 돈을 따로 관리하는 거였죠. 매달 일정 금액을 시댁 통장, 친정 통장에 각각 넣어요. 물론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이 금액 안에서 각자 부모님께 쓰자는 거였죠. 명절 선물이든 용돈이든 필요한 걸 사드리든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뭘 사드려도 제가 뭐라 안 하고 제가 친정에 뭘 해드려도 남편이 뭐라 안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잘 지켜졌어요. 남편은 매년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시댁 가전제품 바꿔드리고 시동생 가전도 바꿔주고 매년 정말 다 쓰더라고요. 저는 항상 절반 정도밖에 못 썼어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시기도 하고 제가 뭘 사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괜찮다, 내가 아껴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제 친정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데요. 정말 착한 애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정 형편이 좀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생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친정 생활비를 혼자서 다 부담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결혼한 저한테까지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감당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친정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결혼 선물로 줬습니다. 동생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전화로 언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며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정 통장에 있던 돈이고 제 동생이니까요. 남편이 옆에서 듣더니 얼마 줬어? 하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1,000만 원. 순간 남편 표정이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동생한테?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시동생 결혼할 때 5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시동생보다 결혼이 더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 결혼식 때 얼마를 줬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동생한테 얼마를 줬든 간에 내 동생은 다른 문제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제가 우리 결혼식 때 100만 원밖에 안 줬어. 결혼 선물도 100만 원 정도였고. 그런데 1,000만 원을 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당신 시댁에 가전 바꿔줄 때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시동생 가전 바꿔줄 때도 난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잖아. 그럼 당신도 가전으로 해줘. 이미 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돈으로 주든 가전으로 해주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눈치 안 보려고 분리시켜서 모은 건데 억지 부리지 마.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결혼 후 친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저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챙겼던 일들을 차근히 이야기했죠. 나는 그동안 친정에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해도 1,000만 원은 너무 크다는 말만 반복했죠. 우리가 재벌도 아닌데 그렇게 줘. 우리 집에는 뭐라고 얘기해.
내 동생 결혼 축하 선물을 내가 얼마 했는지 왜 말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시댁이랑 친정을 차별하잖아. 평소에도 친정만 가려고 하잖아. 와.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허무했어요. 자기도 맨날 시댁만 가면서 제가 친정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자 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전 결국 딱 말했어요. 이 통장 더 이상 못 믿겠네. 앞으로 돈은 그냥 각자 관리하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그 외엔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저축이든 투자든 이제부터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굳더니 아니 그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응, 그래야 서로 편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 통장을 만든 건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제야 남편이 한참을 뜸들이더니 사과를 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심하게 한 거라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서라기보다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후로 남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지만 저는 마음속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았지만 시댁과 친정을 나눠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땐 너무 당황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남편이 시댁을 계속 우리 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겠거니 했지만 곱씹을수록 묘하게 마음이 씁쓸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에게 우리 집은 아직도 시댁인 걸까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콕 박혀서 남편과의 거리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요. 예전처럼 웃고 대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걸까요? 이런 제 마음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